너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르려 하는가? 이 문장은 독일의 유명한 시인 겸 극작가가 한 말입니다. 아마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많이 본 문장일 겁니다. 저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제가 번아웃이 정말 크게 왔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줬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겪었을 거라 봅니다. 오늘은 판매 기법과 상위 노출 스킬을 떠나 이 문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것저것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이 채널 말고도 5개 정도가 있죠. 왜냐고요?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공 확률이 10%라면 한 개 채널에 올인하지 말고 10%씩 10개 채널을 만들어서 해라. 저도 그 말을 듣고 채널 10개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 개씩 시도를 해보니 제 몸이 한계로 인해 10개 채널을 전부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 채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개는 자기 개발 채널이고 1개는 동물 채널, 마지막 채널은 쇼츠 채널로 정말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봤습니다. 거기에 유튜브 말고도 인스타와 블로그도 함께 병행을 했었지요. 아마 실패한 횟수만 쳐도 최소 7번은 넘어갈 겁니다. 정말 많은 도전을 했죠.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얻은 장점이 이젠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바로 실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계속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단순히 꾸준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만능이 아니구나, 정말 꾸준히는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그럼 이 제대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제가 아직 그 해답을 완벽하게 찾은 것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획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만들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팔로우들이 내 글을 보고 설득이 되는가?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가? 더 나아가 나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잡아서 기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3년 전에 저는 이런 기획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했죠. 그 결과 인스타 팔로우 2,000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짜릿하더군요. 하지만 그 짜릿한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인스타 떡상 알고리즘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팔로우 2,000명은 오직 순수 활동으로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 뒤로는 꾸준히 활동만 한다면 그 떡상 알고리즘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의 차이일 뿐 끝까지 버틴 자들은 다 떡상 퍼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00명을 달성했을 때 기뻤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유튜브와 인스타를 했었지만 한 번도 구독자와 팔로우 2,000명 이상 달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000명이란 숫자가 정말 새로웠죠.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의 주제인 이 글귀가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사람에 머무르려고 하는가? 제가 한 번은 번아웃이 크게 왔는데 그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더라면 결코 이러한 것들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직장인이 되었겠죠. 하지만 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라 회사 생활은 힘들기에 그냥 인터넷에서 물건만 팔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팔아보니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 상품을 잘 팔면 다른 판매자가 최저가로 뺏어가고 그럼 나는 또 새로운 상품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이 너무 지겹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건 판매를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내가 7개월 동안 노력한 판매 매출이 어느 한 인플루언서가 2주 동안 진행한 공동 구매로 따라잡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는 퍼스널 브랜드만 살아남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 공부를 했고 그럼 지금 나에게 맞는 인플루언서 주제가 뭘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대답을 연결해보니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도전하는 것과 쉽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내 성격상 제품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보다는 쉽게 따라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실행력과 동기부여를 올려주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제일 낫겠구나. 그 뒤로는 계속 실행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성공과 실패한 경험들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좋은 거 너 혼자 하지?
왜 알려주나요? 맞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하나씩 해보니 나 혼자 하기엔 몸이 한계라서 다 못할 뿐더러 한계가 있더군요. 차라리 인지도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공동 구매로 수익 쉐어를 제안하는 것이 시간 대비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더군요. 즉, 나 혼자 500개 판매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의 브랜드 힘을 빌려서 1000개 팔아서 수익을 쉐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매출이 오르면 그만큼 상품 순위도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높은 순위 때문에 매출 상승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영어 회화를 잘 못하실 겁니다. 영어를 배우더라도 최소 3년은 걸리죠. 이는 춤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이루려면 최소 2년은 걸릴 수밖에 없죠. 차라리 그럴 배는 기존의 영어와 운동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한테는 회화를 3달 만에 성공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헬스 트레이너라면 아주 쉽게 어깨를 넓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코칭은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들은 이런 카피들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미 그분들은 지식이 많이 높아졌기에 본인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 정말 쉽게 설명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즉 지금의 초보자의 시절을 잊어버린 것이죠.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추가로 정말 내 일처럼 도와준다는 것. 예를 들면 운동 초보자가 집에 갈 때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습할 수 있게 스크립트를 적어드리는 것이죠. 이는 꼭 운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고객에게 무엇을 드리면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고객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캐치하고 알려준다면 이건 서로가 윈윈 아닐까요? 만약 그분이 잘 되었다면 나의 인지도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 가장 효과가 좋은 분야가 바로 병원입니다. 한 예시로 치과 의사에게 이런 제안도 가능하죠. 제로 콜라 먹으면 정말 이빨이 안 상할까? 만약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치과 의사가 설명하는 것이 더 잘 나올까요? 무조건 후자일 겁니다. 이처럼 의사들은 치료는 정말 잘하지만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답을 알려주고 그 문제에 대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좋은 거 너 혼자 하지 왜 알려줍니까? 이 물음에 대해 답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자청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이 잘 돼야 나의 인지도가 올라간다. 저 또한 앞으로 그 지식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